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보류를 결정한 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하한가로 추락했으며 투자자들의 동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협의를 통해 외환은행 인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코레일이 지난 7일 KTX 산천 2호기에 대해 사실상 리콜을 요청했습니다. 코레일 측에선 기관차에 대해 정기 검사를 벌인 결과 모터 감속기와 차량을 연결시키는 고정대 두 군데에서 균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 5만 5천 원 이상을 내면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한 요금제 폐지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존폐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소개하고 또 투자 전략도 살펴보는 마켓포인트 진행의 유수경입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경제 현상 속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또 투자에 대한 시각도 폭넓게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한 주간 주요 경제 이슈를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 살펴보는 생생 이슈 포인트 시간인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매경 이코노미의 박소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정말 이제 다양한 생생한 이제 경제 이슈를 함께 하실 텐데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제가 한 주간의 이슈를 잘근잘근 씹어서 조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얘기도 경제 얘기지만 또 미남이셔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이 적격성 심사와 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모두 보류를 했어요. 네, 이번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가장 네. 문제가 되는 것은 5월 12일에 금융위의 발표였습니다. 네. 금융위는 최근에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에 팔릴 수 있다, 없다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 결정을 내렸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외환은행의 현재 소유주인 론스타가 과연 적격한지,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하다, 안 하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향후 법원의 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네, 네. 이 판결 여부에 따라서 인수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중요한 것은 역시 3월에 있었던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사장의 네.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유무죄가 가려졌느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첫 원심에서는 무죄로 판결이 났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죠. 최근에 파기 환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리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 론스타가 적격성이 있느냐 없느냐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네. 금융위원회에서는 승인 여부를 또 보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바로 하나금융지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네. 하나금융지주겠죠. 하나금융지주는 민간 은행으로서 앞으로 조금 더 커 보겠다라는 심정으로 지난 12월에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오늘까지 포함하면 5월 24일까지는 이 인수가 완료가 됐어야 하는데 네.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보류하는 바람에 5월 네. 24일까지 인수를 바로 종결짓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네. 그러면 이제 하나금융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론스타의 대응 방안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론스타는 지금 현재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네네. 론스타는 최근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제 심판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네네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론스타가 지금 한국에서 법정으로 가서 이렇게 지금
적격성 여부를 판단받는 것과 동시에 네, 네. 국제적으로 이런 거래 자체가 과연 적법한지 아닌지를 가려달라 네, 이렇게 네, 좀 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사실 하나금융은 지금 인수가 보류가 되면서 당장 주가가 지금 하한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네네.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네.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하나금융지주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 이외에 네, 네. 투자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외환은행의 인수 금액이 4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을 하나금융지주가 혼자서 부담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서 재무적 투자자 즉 FI를 네, 네. 불러들였는데 네. 문제는 아무래도 주식시장 내에서 이런 투자자들을 불러 모으다 보니까 주가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네. 이번 금융위원회의 보류 발표 때문에 일부 투자자가 시장에 주식을 내다 팔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원래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왔던 사람들도 원래 샀던 가격, 그러니까 유상 증자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 손해배상을 좀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회장님이 또 사퇴하는 게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그 회장님을 네, 네. 만나봤습니다만, 네. 예,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부분에서 사퇴와 관련해서는 함구하셨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네.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예상되는 매각 시나리오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결과라든지 변수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데요. 첫 네, 번째로는 계약을 하나금융이 연장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함께 계약 연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법원 판결이나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시점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최종 인수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론스타가 매각 계약을 파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좀 하나금융지주가 원래 제시한 인수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네, 네. 과연 론스타가 파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넌센스다 이렇게 시장에서 가능성이 좀 바라보는 낮은 상태군요.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융위원회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분류가 돼서 부적격하다라고 하면 론스타는 지금 현재라도 당장 외환은행을 매각해야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대주주 부적격 최종 판정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네, 그러면 론스타에 대해서는 지분이 10%에 한해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매각 명령을 금융위에서 내리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누구에게 얼마나 팔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지분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KTX와 KTX 산천에서 고장과 이 사고가 빈번해서 많은 승객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레일 측은 열차를 감축 운행하기로 했고 또 제작사의 현대로템 측에 사실상 리콜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코레일이 최근에 KTX 산천, 즉 한국에서 만든 현대 로템이 만든 우리 네. 순수 기술의 철도 차량이죠. 이 철도 차량에 한해서 최근에 잦은 고장과 결함 문제로 인해서 리콜을 실시한 겁니다. 네. 그 제가 보니까 지난 주말에도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네, 벌써 이번 달 들어서만 6번째 사고인데 승객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행해서 운행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리콜을 요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 네. 많이 있겠습니다만 네. 당연히 승객들의 불안감을 그쵸, 불안하죠. 네.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 KTX 열차 운행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고 계신데요. 네. 실제로 건수로만 봐도 무려 41차례 네.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이로 인해서 관련된 그 피해액만 3억 원이 넘는 걸로 밝혀졌는데요. 네. 특히 굉장히 큰 결함 중에 하나가
공기 배관 고장 네. 그리고 또 신호 장치 고장인데요. 이 부분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네. 앞으로도 하나부터 열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고압 회로 이상이 4건, 모터 블록과 승강문 고장이 각 3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우려를 낳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철로 이탈, 그래서 탈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사실은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41건이면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네. 현재 원래 KTX가 프랑스의 떼제베에서 기술을 받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떼제베에서 수많은 운행 횟수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KTX 산천 역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술이 공유가 됐으니까 네.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또 KTX를 고속철로 만들 때 우리 국산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이것이 지금 최근에 국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프랑스가 갖고 있는 특허를 피해가는 특허를 많이 저희도 개발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자체 기술력이라고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직까지 운행 횟수와 관련해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반면에 이 현대 로템 측에서는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뭐 만든 업체 입장에서는 네네. 기술 결함이란 부분을 인정하는 순간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네. 지금 당장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역시 네.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현대 로템 입장에서만 저희가 한번 찾아본다면 네. 현대 로템은 이 부분이 단순히 용접의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조심스레 내비치고 있는데요. 네.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근데 뭐 기술력인 문제가 아니라 또 독점 계약 구조의 폐해도 원인이다. 이런 네. 얘기도 있던데 얘기를 좀 살짝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경쟁은 항상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우리 그 방산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국책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경쟁 구도를 많이 했는데요. 네. 경쟁 구도로 놓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뇌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할 수 없이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철도 차량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대 로템에게 지금 현재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해서 정부가 지금 시책을 내리고 또 현대 로템도 정부 시책에 따라서 많은 기술 개발과 그리고 또 마케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네. 이런 독점적인 구조 자체가 이를테면 대외 신인도와 그리고 또 국제적인 경쟁력 부분에서 좀 폐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번 KTX 산천 문제 때문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도 스마트폰 이용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스마트폰 이용하시는데요.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무제한 요금제, 데이터 요금제 때문에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뭐 많이 쓰고 계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데이터 요금제, 무제한 요금제 지금 쓰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네. 55,000원짜리 이 무제한 요금제를 했고 그에 네네. 따라서 KT도 마찬가지 또 LG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쵸?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만 이 무제한 요금제라는 것이 무선 데이터를 일정 요금을 내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제도라서 특히 저희 뭐 기자들도 그렇고요 네네.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무제한 요금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금제 사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방금 이야기하셨던 SK와 KT사 두 군데인데요. 이 양 통신사별 가입자들이 정말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량이 좀 궁금해요. 예, 저희가 그래서 그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네. 실제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데이터를 막 이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상위의 몇 퍼센트의 이용자들이 무선 데이터량을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네. 잠시 데이터를 안내해드리면 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상위 5%가 전체의 72%의 무선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상위 것으로 5%가요? 예. 그렇게 밝혀졌고요. 또 KT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데요. 네. 상위 1%가 전체의 43%의
무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상위 1%면 나머지 99%의 사용자가 그 1%를 위해서 요금제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현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KT나 SKT 입장에서는 네. 너무 많이 쓰는 사용자들 때문에 다른 사용자가 그 구간에 있을 때 통화 품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아니면 무선 데이터에 접속하는 품질이 좋지 네. 않다. 이런 항의를 그럴 수 보이게 있을 것 되는 같아요. 거고요. 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KT나 SKT 입장에서도 이러면 무선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논란을 빚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양사의 입장이 다소 좀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던데 어떤가요? 그 속내는 뭔가요? 네,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네. 와이파이 망과 관련해서는 KT가 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그 건물에 와이파이 망이 깔려 있는 빈도로 보면 KT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후발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이파이 망을 비교적 뒤늦게 그렇지만 지금 아주 공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선발주자인 KT가 이 무선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네. SK텔레콤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네. SK텔레콤이 키를 갖고 있을 수 있죠. 무제한 네. 요금제 우리는 와이파이망에 더 많이 지금도 투자하고 네, 있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 여력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KT 입장에서도 물론 우리도 여력은 많다 하지만 정부 시책상으로 봤을 때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문제가 있다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이고요. 네. 업계에서 도는 이야기로는 SK텔레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따르겠다 네. 이런 게 속내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스마트폰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참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사용하고 있다면 그 요금제는 별탈 없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실제로 이 네. 부분은 사실 외국의 사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서 미국 특히 버라이전이라든지 AT&T라든지 이런 굴지의 통신 회사들도 무제한 요금제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문제들이 계속 빚어지고 또 네. 통신 품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항의가 빗발치자 먼저 AT&T부터 통화 품질 문제로 지난해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버라이전도 데이터 상위 5% 사용자에게는 속도 제한을 두고요. 네. 영국에 있는 보다폰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네. 5월부터 정해진 기준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네. 과금 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 준비해 오셨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호 기자와 함께했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투자 이슈와 또 투자 포인트까지 살펴보는 콕콕 투자 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주가가 등락을 오르내리면서 증시의 조정 국면이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 리서치 이진우 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네. 투자 이슈뿐만이 아니라 투자 전략에 대한 노하우까지 알려주셔야 하는 정말 무거운 짐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 시청자들에게 어떤 네. 도움을 주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네. 요즘과 같이 투자하기 어려운 적이 또 없었다. 그렇죠. 이런 하소연도 네. 많이 하시거든요. 이 본 프로그램 어떤 제목처럼 이제 콕콕 집어가지고 핵심 내용만 이제 쉽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포인트 이번 주 주제는요. 증시의 조정 국면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불과 이제 얼마 전만 하더라도 네. 이제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네네. 반면에 최근에서는 주가가 너무 빨리 내리다 보니까 네. 조정이 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조정의 원인을 배경을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단순하지만 굉장히 직접적인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단순히 최근에도 주도주라고 표현되는 어떤 특정 종목, 특정 네. 업종들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컨대 4월 시장 한 달만 놓고 보면은 이제 시장 한 4% 오른데 반면에 운수 장비나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한 13%에서 10% 정도 이렇게 좀 차별화되는 네. 양상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요인을 말씀드리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글로벌 위험 선호도 심리가 좀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 유가가 급락하거나 어떤 네. 상품 시장에서 어떤 자금이 이탈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것도 좀 무관치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런 맥락이 지금 외국인 어떤 이탈로도 좀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주도주에 대한 급등세가 계속된다면 네. 주도주의 교체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역시 IT주가 대안이 될 수는 있을까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의 좀 기로에 놓였다라고 표현하는 네. 게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하는 정유, 자동차, 화학 업종 자체가 조정을 최근에 좀 많이 받으면서 과연 이들 종목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네, 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IT 업종으로 갈아타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네. 고민이 많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시장 전체를 좀 놓고 보면은 IT 업종을 좀 선방하고 있다는 분명히 점은 분명 긍정적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지수의 어떤 상승을 이끌 정도보다는 지수의 하방 경직성 정도를 좀 유지하는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어떤 지수의 어떤 본격적인 좀 상승이 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유화학, 자동차 업종들이 상승이 좀 동반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현재 지금 시장 자체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네, 네. 약간의 좀 조정 국면이 좀 마무리되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는 있지만서도 아직까지는 IT 업종의 교체보다는 확장 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적합치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실적 측면에서는 이제 IT 업종보다는 네. 정유화학, 자동차 업종 자체가 워낙에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대적 우위 현상은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자재 상품 가격 이야기를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국제 그 상품 가격이 급락하면서 미국 증시가 함께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유가나 다른 원자재 상품 가격의 등락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약간은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는 내리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네. 판단하기 쉬울 것 같은데 사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시장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의 문제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투자 시장에서는 이제 유가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을 한다면 좀 호재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다만 현재 같은 시장에는 원자재 가격 속도가 단기간에 좀 빠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배경에는 경기 둔화가 좀 이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감도 섞여 있고요. 네. 최근에는 또 어떤 QE2라고 하는데 양적 완화 조치가 네, 종료를 네. 앞두고서 소위 말하는 달러와 약세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네. 인해서 그동안 달러와 약세 기반에서 이제 상품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왔는데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약간 좀 되돌려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현재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그럼 여기서요. QET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양적 완화의 네. 어떤 줄임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금융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정책을 좀 지속을 해왔습니다. 6천억 달러 규모의 어떤 대규모 소위 말하는 국채를 매입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2탄이 시행 중인데 문제는 지금 2탄이 이제 이번 6월 달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종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로 네. 인해서 현재 이제 지금까지 유동성 공급 기조가 좀 중단이 된다면 달러 약세를 좀 그동안 지속해 왔는데 이게 네. 강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은 그동안 달러 약세 기반에서 원자재나 주식 쪽으로 많이 흘러간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자금 자체가요. 네. 그런 자금 자체가 달러가 강세가 전환된다면 시장에 약간 충격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우려감이 최근 상품가의 하락세 맞물려 가지고 조금 더 내포되어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팀장님, 향후 시장 흐름 전망이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네. 대부분의 이제 뭐 주식 분석가나 아니면 투자분들 공통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5월 시장은 참 어려운 것 같다. 네, 해석하기가 네. 어려운 것 같다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좀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5월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어떤 소위 말해서 아까 양적 완화 같은 어떤 네. 유동성의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공존하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월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당분간 장기 변곡점의 어떤 중심이 놓이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이제 미국 경기가 과연 네. 시장의 예상대로 좋아지고 있는 흐름인 것인가, 그리고 양적완 조치 후에 어떤 달러 방향성 자체가 뭐 강세 기조 전환될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도 조금 연동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국내 시장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국내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수 포인트만 놓고 보면은 네. 단기간에 좀 100포인트가 빠진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수가 2,100포인트 놓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2,100이라는 포인트 자체가 뭐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어떤 이제 밸류에이션 영역 측면에서나 어떤 주가의 어떤 레벨 측면에서는 좀 의미 있는 지지선을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 약간 좀 어려운 얘기로 말씀드리면 이제 소위 저희가 PEI라고 많이 좀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PER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10배 정도 수준에 와 있는데 이러한 정도의 수준은 역사적 평균 정도에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 주가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저평가 논리가 좀 부각될 수 있는 뭐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은 어떤 이제 기존의 뭐 IT나 그런 업종보다는 낙폭이 컸던 주도주, 소위 말해서 이제 자동차나 정유 화학 업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속도에 있어가지고는 이전과 같은 어떤 V자 반등보다는 네. 완만한 형태인 U자의 반등 형태가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 이번 주 네. 시장에서 이 명심해야 될 투자 포인트 정말 딱 한마디로 네.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네. 주가는 결국 실적을 따라간다. 실적을 따라간다. 네.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무래도 요즘과 같은 시장에 과연 주도주가 교체되는 것이냐 네. 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실적을 보면은 조금 더 답이 명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실적이 가장 좋은 업종 그리고 종목을 본다면 결국 주도주가 그 중심에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같은 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겠지만은 주가는 결국 실적을 따라가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5월 시장은 유난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2분기 이제 실적 전망을 앞두고 어떤 가이던스가 좀 나오는 이제 그런 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가는 결국 기업 실적을 따라간다. 포인트로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팀장님의 말씀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새롭게 시작한 마켓 포인트 벌써 끝맺음을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전문가의 말씀처럼 증시가 이 펀더멘털보다는 이 수급 여건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에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라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저희 마켓 포인트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조금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